지난 시간에는 교과서 46쪽에 있는 대륙의 해안선 맞추기 활동과 백예너의 대륙 이동설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직접 대륙 이동설에 대해 추리하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륙 이동설에 대한 간단한 내용 정리 후에 판의 이동과 경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6쪽을 펼쳐주세요. 노트에 필기할 준비도 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과거 한 덩어리였던 대륙이 서서히 갈라지고 이동하여 현재와 같은 분포가 되었다는 학설로 백예너가 주장한 이것은 대륙 이동설이지요. 약 3억 년 전에 한 덩어리였던 이 대륙을 판게아라고 부릅니다. 대륙 이동설의 증거를 백예너가 4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일단 백예너가 세계 지도를 보면서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게 된 출발점이 된 증거는 해안선 모양 일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서남북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것을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4자를 쓰고 이 오른쪽을 동쪽, 그 다음 왼쪽을 서쪽, 아래쪽을 남쪽, 그리고 위쪽을 북쪽이라고 합니다. 그럼 남아메리카를 가지고 한번 동서남북을 알아볼게요. 남아메리카 이 대륙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쪽을 동쪽, 그다음에 왼쪽을 서쪽, 아래쪽을 남쪽, 위쪽을 북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대륙의 오른쪽을 동쪽, 그다음에 이쪽, 왼쪽을 서쪽, 아래쪽을 남쪽, 그다음에 위쪽을 북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예너는 특별히 이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선과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과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이 잘 들어맞는다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안선 모양의 일치, 이게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 첫 번째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화석의 분포입니다.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같은 종류의 생물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래전 살았던 글로소프테리스라는 식물과 이 식물과 그 다음 강물에서 사는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이 파충류가 있었습니다. 바다를 이 두 가지 글로소프테리스와 그 다음에 메소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바다를 건너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대륙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처음에 대륙이 서로 붙어서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때 함께 살던 생물 화석이 대륙이 분리되면서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로는 빙하의 흔적입니다. 지금은 빙하가 있다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아프리카에서요. 빙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 역시 과거에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던 대륙이 분리되어 남극에서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에서도 빙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로는 산맥의 분포입니다.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의 산맥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것은 과거에 이 대륙들이 서로 붙어 있었다,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백예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는 해안선 모습 일치, 화석의 분포, 빙하의 이동 흔적, 산맥의 분포가 있습니다. 대륙 이동설이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한계가 있는데요. 그 한계는 바로 이 단단하고 딱딱한 대륙을 이동시킨 힘의 근원,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판의 이동과 경계에 대해 배워봅시다. 교과서 48쪽부터 49쪽을 펼쳐주세요.
자,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하는 단단한 암석층을 우리는 판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면은요, 이 아래에 있는 이 그림에서 보면 대륙 지각이라고 하는 이 색깔을 바꿀게요. 자, 이 대륙 지각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그 다음 멘틀의 상부 부분, 이 부분을 모두 다 합쳐서 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지구가 있어요. 가장 바깥쪽에 가장 얇은 부분, 지구 내부 구조 중, 자, 이 부분은 지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내부 구조 중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자, 이 부분이 멘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은 외핵과 내핵이 있는 핵이라고 이렇게 배웠었죠. 그러면 이때 이 지각과 이 지각 부분과 그 다음에 멘틀의 위쪽, 멘틀의 상부 부분, 자, 이 부분, 이 지각과 멘틀의 상부 부분, 이 부분을 모두 다 포함한 지금 이곳을 우리가 판이라고 합니다. 판. 그래서 이 두께는 약 100km 정도가 되고요. 다시 지각과 멘틀의 상부 부분을 포함한 두께 약 100km 정도 되는 이 부분을 판이라고 합니다. 다음, 대륙 지각을 포함하는 판은 대륙판이라고 하고, 해양 지각을 포함하는 판은 해양판이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대륙판은 대륙 지각과 멘틀의 상부를 포함하는, 자, 이 대륙 지각 쪽에 있는 이 판이 대륙판이 되고요. 해양 지각과, 자, 여기 있는 이 얇은 해양 지각과 그 다음에 멘틀의 상부 부분을 포함한, 자, 이 판이 바로 해양판입니다. 이 판은 1년에 수 센티미터씩 아주 천천히 느리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판의 분포와 경계를 살펴보면 지구의 표면은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판은 각각 다른 속도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서로 만나는 판도 있고, 그 다음 서로 어긋나고 있는 판, 방향이 이렇게 어긋나고 있는 판도 있고요. 그 다음 이곳이 대서양인데요. 대서양의 경우에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의 이동과 경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럼 마무리 활동인 49쪽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교과서에 직접 풀어볼까요? 자, 교과서 49쪽 펼쳐주시고요. 1번,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하는 단단한 암석층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지각과 멘틀의 상부를 포함한 두께 100km 정도 되는 이 부분의 이름은 판이었습니다. 대륙 지각을 포함하는 판은 대륙판이라고 하고요. 해양 지각을 포함하는 판은 해양판이라고 합니다. 현재와 같이 판이 계속 이동한다면 대서양의 넓이는 어떻게 달라질지 설명해 보자. 자, 아까 대서양에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자, 다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이 대서양의 넓이는 점점 넓어지겠죠. 그래서 점점
넓어진다 라고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끝!